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2 26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이 복귀한 원영석 기자, 그리고 안주영 씨, 그리고 킬라그램과 함께 하겠습니다. 4인 사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25번째 에피소드. 25번째. 자, 오늘 반가운 얼굴이 계시죠? 저희 원영석 기자 네. 정기 휴가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예, 정규가 어디 지난주에 저기 다녀오셨나요? 나야가라 폭포 다녀왔어요. 와, 너무 좋았겠다. 캐나다 쪽. 근데 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가보셨나요? 다 안 나야가라 가봤어요. 폭포?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요, 네. 예. 나이아가라 폭포.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나이아가라. 아 진짜요? 와, 완전 덩다리 그래서 시리즈 나이아가라 폭포요? 그러니까 나이가 나오는 거지. 아니,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네. 네, 그냥 그래서 아재개가 한번 예. 해봤습니다. 아 진짜 웃기다. 4박 5일간 다녀왔는데 꼭 네. 한번 가보세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캐나다 쪽이 아, 굉장히 진짜. 아름다워요. 가보고 아, 싶어요. 너무 아, 보통 궁금합니다. 캐나다 쪽이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동안에는 예전에- 미국 쪽만 봤었던 것 같은데 예, 저도 그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맞아 대학 두 군데서 때. 볼 수 있죠. 근데 겨울에 가가지고 안 보였어. 그냥 눈앞에 이렇게 물 흐르는 것밖에 안 보일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예, 이- 유람선도 타고 원래 딱 여름이 앉아서 예쁜가 봐요. 좋았습니다. 나이아가라 아, 폭포는. 그 나이아가라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아가라. 또 우리 또 하나 나이아가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킬라그램 네. 뮤직비디오 릴리즈 됐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굉장히 토요일에. 오랫동안 작업해왔던 뮤직비디오인데 이렇게 음. 뮤직비디오가 나오게 돼서 뮤직비디오 릴리즈 파티도 다 같이 함께 했었고요. 아, 네, 네. 또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또 와주셨고 라코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네. 네,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여러 명이 작업한 건데 드디어 오.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자, 우리 아. 그 좋았어요. 뮤직비디오 저 이름이 뭐죠? 팬텀, 팬텀. PHANTOM. 네. 네. 토요일에 많이 그 파티에 찾아주시고. 갔어요. 근데 한 오셨어요. 수백여 명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오. 몇백 네. 명 맞아요. 오셨습니다. 200명 이상 예, 오셨습니다. 뮤직비디오 멋지게 한 3분 되나요? 멋지게 맞아요. 잘 봤습니다. 아니 잘 근데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팬시했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파스텔 톤의 원색을 입혀가지고 맞아요. 눈에 쏙쏙 들어오는. 맞아요. 아, 약간 그리고 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낸. 네. 또 킬라그램의 목소리가 탁탁 꽂히는 네. 목소리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멋집니다. 아까 팬텀, 팬텀이죠. Check it 그러니까, out. 그러니까 네. 유튜브에서 킬라그램하고 팬텀 치면 나오는 거죠. 킬로그램스 네. 팬텀 네. 치면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알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킬라그램 팬텀 치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주시고. 자, 위클리 업데이트 한번 가보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항공기 승객, 우리 LAX 많이 가시잖아요. 네. 네. LAX 많이 가시고 또 특히 킬라그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그 공연하러 다니시고 하니까 많이 다녀봤죠. 저희도 그렇죠. 출장 많이 가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항공기 승객의 가방이 분실된 뒤에 소지품 일부가 헐리우드 노숙자 텐트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이거 봤습니다. 네네. 오, 그러니까 그 ABC 뉴스하고 이 LA 타임스 등은 얼마 전에 버뱅크 공항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를 타고 도착한 탑승객 어니 그레이스 씨가 이 수화물 회전 라인에서 가방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찾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애플에서 나온 그 추적이 다 가능하잖아요. 추적이 에어태그. 가능한 그게 에어태그. 들어 있었던 거죠. 네, 그 동그란 거, 조그만한 거 아. 추적 장치. 그런데 네네네. 이제 그 가방 자체에다가 그걸 넣어놨는데 이제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헐리우드 노숙자 텐트촌에 있더라. 황당한 좀 뉴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죠. 노숙자분들이 기다리다가 훔쳐가는 가져가시는 걸까요? 건가요? 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메리칸 네. 에어라인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는 했는데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만 했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노숙자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냐고. 네. 그랬더니 노숙자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랬대요? 노숙자가 돈 주고 샀는데요. 오. 그냥 거짓말이겠죠. 샀다고 예, 거짓말일 거짓말이죠. 거예요. 그죠? 좀 거짓말인 믿기질 것 않긴 같아요. 하네요. 근데 황당하다. 어떻게 공항에 있던 게 그쵸. 수화물에 있던 게 거기 노숙자 텐트촌으로. 촌에 오. 들어갔는지 그거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근데 중간에 몰래 빼가는 그쵸. 수밖에 혹시 그런 뭐 것 같아요. 수화물 잊어버리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화물 통째로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안에서 물건들이 조금 사라진 게 빠졌다든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라진 저도. 적이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생 때인가 좀 옛날이긴 하네요. 멕시코 일때 이제 갈 때였는데 가족들이랑 그때 멕시코에 도착했더니 안에 있던 저희 좀 귀중품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비싼 게 사라져서 네, 저희 너무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거. 이건 추측입니다만 그러면 그 가능성은 그 직원 중에 누군가가
열어봤을 그렇죠. 가능성이 왜냐하면 만약에 도둑이었으면 그냥 통째로 다 훔쳐갔을 그렇죠. 뻔했을 텐데 저렇게 아. 저 항공기 승객 저분처럼. 근데 저희는 그냥 물건이 몇 개만 사라져가지고 그때는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 문제가 이 노숙자 텐트촌에서 발견된 이 소지품들이 이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소지품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다른 가방들도. 아, 그러니까 그러면 통째로 이렇게 훔쳐가는 LAX 사람들이 공항에 이게 나오시기 전에 네. 가져가나 봐요. 아, 그뭐 네, 가능성이 LAX도 그럴 수도 있네요.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버뱅크 공항. 아, 네, 버뱅크 네. 공항에서 오.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는 그쵸. 모양이죠. 그렇죠. 거기 공항에도 이렇게 노숙자들이 가고 그러지 않나요? 가끔씩 거기서 그렇죠. 자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죠. 가져갈 가끔 수도 있죠. 있을 아니 것 근데 같아. 그 수화물 그 뭐라 하죠? 그 트레일러라 하나요? 거기 체인이라고 안- 하나요? 그걸까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노숙자가? 그게 나중에 나온 거 아닌가? 이게- 모르겠지. 아, 예. 그러네요. 그 나중에 국제 나와가지고. 공항이면은 인터내셔널 플라이트는 보통 뒤쪽에 있어서 따로 아. 챙기러 가지 못하는데 네. 사실 이 국내선? 도메스틱으로 다니면 그러네요. 국내선으로 다니면 누구나 수화물 픽업하는 데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네요. 누구나 맞네요. 들어갈 수 네. 있죠. 거기에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있으니까. 않았을까. 네,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정말 왜냐하면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에 한국 휴가 갔다 왔을 때 네. 뒤에서 수화물이 없어졌다고 엄청 어이구. 싸우시는 백인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거기도 써 붙여져 있죠. 네. 네, 수화물이 자주 분실이 되니 잘 챙기시면 네. 잘 이게- 챙길 수가 없는 게 자동차만 조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비행기 탈 때도 그렇죠. 자동차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무슨 내 네. 물건은 내가 챙겨야 되는 나오는 거 상황.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입구에서. 그렇죠. 수화물이 네. 한 달 뒤에 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와, 개인적으로. 진짜요? 그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건 했는지, 시스템이 뭐가 예. 잘못됐었나 보네요. 그럼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나 체인에서 봐요. 돌아가는 수화물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가? 뭐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아니, 할 수 진짜 있는 부분이 아닌데. 도메스틱 탈 때 차라리 기내용으로 갖고 타야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러게요. 그게 좋네요. 네. 네, 붙이는 것보다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뭐 저희 안주영, 안홍일 씨도 그렇고요. 우버이츠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그렇지. 근데 이 얼바인 지역에서 한인 밀집 지역이죠. 얼바인 지역에서 배달 기사인 척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남성이 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 얼바인 경찰은 지난 18일 올해 37살 마커스 앨런 코너를 여러 건의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이 코너는 최소 4건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4건. 네. 이 경찰에 따르면 코너는 배달 음식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달 기사를 경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죠. 요즘에 워낙에 배달 기사 맞아요. 뭐 그죠.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네, 그렇죠. 유니폼 입고 다니는 네.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저희 배달사가. 아파트에서도 그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저희도 시큐리티 다 가드가 열어주죠, 있으신데 근데. 그냥 네. 보면 뭐 저희는 열어주는 건 못 봤는데 뭐 그냥 이렇게 벨을 누르면 들어오게끔 해줘요. 맞아요. 그죠. 올라가게끔. 우버이츠랑 도어대시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요즘에 열어주는 너무 것 뭐 같아요. 맞아요. 익숙하니까. 네. 네. 그 한 피해자가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코너가 이 용의자가 창문을 깨고 주택에 침입했다가 나오는 모습이 어머. 포착이 와. 됐는데 이 피해 주택 소유주가 그가 음식 배달 기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음식 배달하러 왔겠구나. 그쵸.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 봉투 들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좀 배달 의심을 덜 음식 하겠죠. 배달하러 왔구나 그렇죠. 생각하죠. 네. 그 또 다른 피해 지역의 감시 카메라에서도 한 손에 음식 봉투를 든 코너가 도어 매트 밑을 살피면서 집기 그러니까 도어 매트 그 문 앞에 있는 깔아놓는 이제 매트를 그런 분들 많으세요. 거기에 돌 두는 밑에 분들. 놓거나. 맞아요, 그- 맞아요. 그런 거 안 절대 되죠.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뒤집어 봤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경찰은 코너의 범행이 늦어도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그죠. 요즘 그래도 카메라를 다 달아놓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집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자동차 문을 저희가 안 잠궈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에서 이제 물건들을 털어간 거죠. 급하게 네. 털어가서 뭐 귀중품을 전부 챙기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런 일들이 뭐 몇 달 뒤에 또 옆집에도 있고 막 그랬나 봐요. 아. 그래서 저희 동네는 온 동네가 지금 카메라가 그래요? 설치가 한국처럼. 돼가지고. 중국처럼. 예, 지금은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엄청 럭셔리는 아닌데 제가 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급 아파트라고 강조를 하는 게 제가 뭐 잘 산다 이게 아니고 시큐리티가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이트를 3번을 지나야 돼요. 저희 네. 주차장까지 가려면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시큐리티가 7명 있습니다 거기. 오. 근데 저도 이제 킬로그램처럼 문을 안 잠근 거예요. 차를. 오. 아이고. 다음 날 왔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제 항공 점퍼 꽤 비싼 항공 네. 점퍼도 있었고 성경책도 있었고 뭐 되게 물품들 그때 그 아이패드도 있었고 했는데 아이고. 그 싹 다 털어간 거예요.
아니 성경책까지 가져갔어요. 성경책까지. 성경책은 제가 왜 저 보니까 성경책 읽고 회개하고 돌려보냈어야지. 아니 그래서 사람이. 이게 성경책을 갖고 간 것까지는 제가 그래 얘가 가죽 커버로 돼 있으니까 뭔가 싶어 그냥 싹 다 그런가 훔쳐 보다. 갈때 네. 했겠다.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이 들었던 게 다행이다 유리창 안 깨서. 뭐 그쵸. 아이패드랑 뭐 차라리. 비싼 것들이지만 차라리 차 유리창 깨지면 또 그 다 정리해야 비싸요. 되고 고쳐야 맞아. 되고 근데 거의 하니까. 보안 시스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난을 당한 아니 거네. 거기까지 들어가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이거 키가 그러니까 그거는 전자키가 그건 네이버인가 보다 그러면. 뭐 네이버일 그런 수도 것 같아요.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그 게이트가 열렸을 때 노숙자가 몰래 들어왔을 수도 있고.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로 이런 남이 만들어 놓은 보안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맞아.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진짜. 이 차도 사실 네. 그렇고 절대 믿을 수가 없고 그냥 내 물건 내가 챙겨야 되는 그런 고담시의 시대가 맞아요. 왔습니다. 그 당시 차에는 그래서 그냥 배트맨을 귀중품은 지금 두지 않는 걸로. 방금 들으셨죠? 이제 네. 고담시예요. 다 챙겨야 돼, 내 안주영 물건은. 씨 말대로 네. 차에는 절대 귀중품 귀중품 놔두지 말고 절대 안 돼요. 예. 그런 거 안 선글라스 돼요. 저도 네. 누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보통 이제 600불 주고 샀는데 너무 아깝다. 그 스트리트 파킹 600불 주고 샀는데. 600불이요. 와. 스트리트 파킹 해가지고 아니요, 도난 당한 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똑같아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그 당시 다운타운에. 근데 근데 문을 안 저는 약간 걸어 잠가가지고? 바보같이 제 탓인 게 저 문을 열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전 창문을 내리고 갔어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까먹는다는 그럴 수 있지. 거. 그럴 수 네, 있지.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킬라그램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남이 만들어놓은 시큐리티 시스템은 이제는 믿을 맞아요. 수가 없는 맞아요. 상황. 네. 한국도 아니고 여기가 그러니까요. 다릅니다. 그 이후로는 선글라스를 차에 안 놔둡니다. 그 선글라스가 무슨 제니퍼 로페즈가 쓰는 그런 비싼 네, 선글라스였나 특별히 언니가 선물로 사준 아이고, 거였는데 그래. 특별히 아, 근데 한 우애가 달도 안 좋아요. 돼서. 언니가 뭘 많이 사주니. 아까도 뭐 언니가 뭘 사줬다고 그랬는데. 언니가 엄마예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 AT&T 쓰시는 네. 분 계신가요? 폰? 크리켓이 AT&T 들어가나? AT&T 맞아, 안 그럴 거예요. 어. 네, AT&T 쪽 저는 AT&T 쓰는데 이거는 네. 제가 화가 나서 네. 자, 이 AT&T 많이 쓰죠. 이동통신사 아이고. AT&T가 일부 무제한 데이터 요금 제코도 들어갑니다. 요금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네요. 얼마나- 본인 게 아. 들어간다는 걸 강조하시고 네, 짜증나요. 이거 AT&T 관계자가 봤으면 좋겠는데. 네. AT&T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단일 회선, 이제 $10 멀티 회선, 그러니까 이제 폰을 2개씩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20로 추가로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 인상은 AT&T의 Unlimited Choice와 Unlimited Choice 2 그리고 Choice Enhance, Unlimited and More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요금제는 이제 75GB의 고속 데이터와 30GB의 핫스팟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사실 우리 75GB까지 필요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사실 거의 없지. 그렇게까지 잘 안 필요 쓰죠. 없죠. 와이파이 뭐 집에서 쓰고 맞아요. 한다면 정말로 무슨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죠? 아니 요즘 알아. 그리고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리고 하다못해서 30GB도 충분합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포함을 시킨 $10를 다음에. 올린다. 근데 $20를 올린다 하는데 사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 그래 낼 수 있지라고 하지만 네. 자기가 내던 요금제에서 $10가 올라서 월 페이먼트가 100불 가까이 되고 150불 가까이 되면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겠네요. 너무 네. 비싸다. 아니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나 지금 그런 좀 생각.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내세요? 제 개인 거를 까야 되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디스카운트 이래저래 받아서 저는 이제 그때 좀 프로모션 한다 그래갖고 멀티 회선을 써서 네. AT&T. 그래서 한 40불 정도. 많이 내네요. 그러니까 미치겠죠. 지금 그러게. $10 너무 많이 오르고 내는데? 한 달에 150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 케이블까지 다 묶고 하는 거야? 저는 아니면 케이블 안 하고. 케이블까지 안 하고. 그러니까 휴대폰 비용만 그 케이블 비용까지 다 하면 뭐 좀 더 싸진다고 하는데 저는 네. 뭐 TV를 안 보거든요. 보고. 사실 뭐 요즘에 TV 볼 그치. 이유도 없고.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애플 그 데스크탑 애플 거기에다가 그냥 연결해서 보는데 아니 그 자꾸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사실 이게 원래는 프로모션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100불이 채 안 됐어요. 오, 진짜 많이 올랐네. 근데 제가 AT&T 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6년째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AT&T가 서비스가 괜찮은 편. 옛날에는 안 좋았거든.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잘 안 진짜 안 되고 들렸고 통화도, 막 그랬는데 예. 그래도 많이 좀 요새는 아니 근데 좋아지고. 그것도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AT&T가 다운타운, 뭐 사우스 LA, 그다음에 저기 바닷가 근처는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잘 들리는 게 아, 아니라 그 잘 지역마다 터져요. 지역마다 근데 다르구나. 한인타운에서 잘 안 떠져. 아, 그래요? 한인타운에서 잘안 한인타운에 터져. 계속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주거지가 다운타운에 있다가 옮겨왔는데 안 터져. 아,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아까 다운타운 얘기를 했었는데 다운타운에서 AT&T랑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랑 묶어놨어요. 그때는 또 그 아파트가 AT&T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100불 언더로 냈는데 네.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런 네. 통신사들이 이렇게 6년이나 지금 계약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는데 뭐죠? 계약을 이게- 좀 길게 하면 계약을 길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전화를 해서 보통 저는 이제 해지를 하고 아.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려고 한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해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그럼 하면 잡는다는 거기서 거지? 이제 맞아. 한 2달 정도 딜들을 막 서비스를. 줘요. 아, 그 해봤어요. 네, 몇 달을 공짜로 또 주기도 하고 뭐 10불씩 낮춰주고 막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이번엔 해지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면 좀 가격을 낮춰주는 네, 사실 그런 이게 통할 시스템이 때도 있죠.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통할 맞아요. 때도 있고 안 통할 사람에 때도 있어요. 따라서. 저 맞아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걸 2번 써먹었거든요. 네. AT&T에다 전화해갖고 넘어가겠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버라이즌 뭐 가겠다. 통보냐, 맞아요. 뭐 이래갖고 나 딴 데로 간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한 2번은 저거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안 먹히더라고. 이제는, 예, 그래 예, 갈 블랙리스트에 거면 그, 이황. 아니 그 기록을 적어놨나 봐. 야, 이거 방법 한번 얘 또 썼던 전화했다. 사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한인타운 제 아파트 있죠? 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인타운 제 아파트에는 또 인터넷이 AT&T가 안 돼. 아. 그러니까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쌀 수가 없어. 그럼 이번에 스펙트럼이 뭐 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박- 인터넷 버라이즌으로 안 하세요. 되는 건 문제잖아. 그러게요. 아니 그 버라이즌으로. 와이파이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버라이즌. 버라이즌으로 가라고. 네. 아 저도 AT&T네요. 그럼 생각은 우리도 가격 해봤는데 모르겠구나. 예. 조금 거기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뭐 여튼 보통 네. 버라이즌이 티모빌, 좀 티모빌. 조금 비싸죠. 다른 네, 데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근데 들은 것 서비스가 같아요. 좀 괜찮다고 네, 알겠습니다. 알려져. 뭐 근데 또 지역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뭐 뭐 하여튼 뭐 제가 이건- 화나는 이거는 충격적인 일인 것 같네. 뭐 보니까 화나는 이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희 네. 원모론 죄송합니다. 원모론이 아니죠. 원스. 자, 원스 팔러틱스의 제 원용석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이황 기자의 AT&T를 향한 분노가 느껴서 아, 네. 심적으로 흔들린 모습이 아니, 지난주에 저희 주영석 기자님이 나왔을 네. 때 좀 이거 어색하시니까 제가 소개를 제가 했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너무 AT&T에서 열받아. 예, 돌아왔습니다. 휴가 마치고요. 자, 원스 폴리틱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밀 폭로 하면은 뭐 위키리크스고 위키리크스 그렇죠. 하면은 줄리안 어산지 아닙니까? 그렇죠. 줄리안 네. 어산지가 그동안에 미국 정부 관련된 기밀들을 많이 이렇게 폭로를 해 가지고 논란이 됐죠. 제가 볼 때 아마 다른 나라 기밀을 폭로했으면 이렇게까지 탄압을 맞아요. 받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 기밀이라서. 또 군사 기밀들을 네. 많이 이렇게 폭로 해 가지고 뭐 언론 자유의 투사냐 아니면은 국가 안보를 흔드는 그런 위험 인물이냐 뭐 쉽게 얘기해서 반란이냐 뭐 이랬죠. 네, 네. 감론을박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 어산지가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맞아요. 보입니다. 어제인가 그제죠. 예, 어제 맞아요. 이제 갑자기 네. 발표됐는데 어산지가 결국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 네, 유죄를 인정해가지고 석방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영국에서 검거된 뒤에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5년형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형을 사실상 이제 마친 걸로 계산을 하고 네. 풀어준다.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기록상으로 유죄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내부 고발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이렇게 앞으로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근데 어산지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심장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어산지가 끝까지 이렇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그 가족들도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그죠. 특히 호주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어산지 풀어야 된다 네. 그렇게 강조해 왔거든요. 약간 지금 현 정부가 그 어산지를 좀 좋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움직여가지고 미국 정부 이렇게 설득해서 이번 그 어산지 석방 배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리안 어산지 이번 석방에 대해서? 뭐 사실
어산지가 알 권리를 위해서 폭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 사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반란의 여지, 뭐 반란까지는 아니겠으나 네. 좀 그랬지만 그래도 뭐 죄값을 인정을 미국 정부에서 했으니까 석방이 되지 않았나. 네. 근데 이게 석방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석방은 계속,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밀 이거 경호국이나, 하고서 뒤에서 예. 계속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지켜보지 않을까요? 있겠죠, 네. 와치가. 또 위키리크스가 이제 워낙에 앞으로. 네. 논란이 많이 됐고 사실 위키리크스 그 공개 내용들이 미국 대선판까지 흔들 정도였거든요. 사실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보면은 그때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선대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는 이제 굉장히 순애보예요. 예, 클린턴 정부 때부터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고 힐러리 클린턴 그 캠페인을 매니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메일을 다 털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맞죠. 그 이메일을 턴 게 해킹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내부 고발자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걸 건넸고 이걸 이제 폭로를 했는데 내용들이 이제 어마어마했죠. 거기에 나온 네. 내용들이 그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도 위키리크스 내용을 너무 다 까발려서 팟캐스터들이 내용을 언급하면은 막 그것도 삭제시키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줄리안 어산지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음모론으로 치부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막 피자게이트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폭로시킨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굉장히 이제 논란되는 내용들을 폭로시키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그렇죠. 힐러리한테 결국에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간 거 아니냐. 이번에 그 어산지 폭로로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공화당 쪽만 또 옹호해야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약전 양쪽 다 네. 공격합니다. 옛날에 그 조지 W 부시 정부 산하 때는 그 군사기밀에서 그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이 죽었어요. 그 미군 공격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폭로를 해가지고 미국 맞아요. 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건 맞죠. 맞죠, 어쨌든. 맞죠. 실추시켰죠. 예. 이게 언론의 자유가 있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가장 큰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그죠. 생각이 들고 네. 또 다시 이런 사례를 안 만들려고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유죄를 인정하게끔 네. 만들고 결국은 자유의 몸이 됐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감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방송법에 보면은 알 권리에 대해서 정의를 함에 있어서 이 네. 알 권리라 함은 그 대중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까발렸을 때 네. 이제 알 권리라고 하는 왜요? 단어가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까발렸을 네, 때 그런데 사실 미군에 있는 그 국가 기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릴리즈를 했다는 건 사실 절차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 권리였나 절차의 문제였나로 봤을 때 저는 절차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럴 수도 국가 있겠네요. 예. 어쨌든 그 미국 국민이든 아니면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국민이든 간에 국가 이익에 위배가 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아무리 알 권리지만. 네. 네. 뭐 이게 기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고발자가 건넨 거예요.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가 그쵸. 워낙에 이제 유명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근데 그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할 거였다면은 딴 데로 뭐 이렇게 아. 보내지 않았을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도 기밀들을 폭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굳이 어산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어산지가 제일 믿음직하고 이 사람은 그냥 기사로 안 쓰잖아요. 올려버리잖아요. 문건들. 그냥 문건들을 다 올리고 읽어봐라 하고 이러니까 그 이제 감론을박이 계속 이어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보수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그 당시에 조지 W 부시 네. 정부를.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예, 그렇죠. 굉장히 비판했고 그랬는데 2010년에 이제 간첩 혐의로 그때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미국이 취한 그런 조치와 외교 문서 수천 건을 그렇게 폭로했는데 이거를 건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첼시 매닝이라고 그 첼시 매닝이라는 분이 그걸 건넨 것으로 드러났고 그 첼시 매닝이 원래는 브래들리 매닝인데 성전 안 했어요. 근데 그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 사람도 35년형을 받았는데 첼시 매닝도 네. 근데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버락 오바마가 감형을 해줬어요. 그래서 7년형을 하고 그냥 풀어줬고 참, 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위키리크스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것은 풀뿌리 운동가, 언론 자유의 운동가가 벌인 세계적인 운동의 결과다. 예, 저는 잘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렇죠. 미국 국가 보안에 대한 거고 위키리크스 통해서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이렇게 그 사찰하고 이런 내용들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뭐 도청도 하고 독일도 뭐 도청하고 이런 내용까지 이제 나오니까 서로 간에 이제 더 불신하게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그런 거는 있었는데 근데 또 우리들도 어사인지 덕분에 이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렇죠. 이렇게까지 도청을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뭐 모를 수 있는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그런 인물이라는 칭찬도 있는 반면에 미국 국가안보 특히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특히 미국 국가안보를 흔들게 한 그런 장본인이다 이런 비판도 참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인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어산지 사례였습니다. 예, 그래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어사인지 석방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계속 물밑 작업을 수개월 동안 했대요. 풀어줘라. 이제 어사인지 그만큼 했으면 됐다. 풀어줘라 해가지고 결국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어사인지가 유죄만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번에 석방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도 계속 워치는 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아마 같습니다. 묘비명이 새겨질 때까지 계속 그쵸. 미국에서 감시를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에 예. 뭐 어떤 지역은 못 들어간다고 막았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게 뭐 에어리어 지금 51인가요? 제가 볼 때 어산지가 아마 접근하기 그죠. 힘든 구역들도 지금은 맞아요. 호주로 맞아요.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호주. 예, 그렇죠. 호주로 일단은 네.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음. 일단은 방첩법 위반 18개 혐의로 이제 그 버지니아주 법원에 어산지를 기소하고 영국에 이제 인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어쨌든 미국 이슈가 제일 컸어요. 다른 국가들도 그쵸. 이슈가 컸지만 미국이 5년형 하면서 제가 볼 때 이제 최대한 비밀리에 움직일 것 같아요. 개인 비행기 쓴다는 것 같더라고요. 50만 불 들여서. 근데 그 50만 불도 제가 볼 때 누가 후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분을 믿는 그죠. 그런 분이. 그래서 호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호주 뭐 잘 들어가시기를.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어산지가 그래도 어산지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돼가지고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핫하죠? 예, 아. 도널드 네, 트럼프하고 핫하죠. 지금 도전자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이 드디어 충돌합니다. 끝장 토론을 와. 하게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 27일 오후 6시 서부 네. 시각으로 오후 6시 동부 시각으로 오후 9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CNN에서 생중계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팍스 뉴스나 다른 그 ABC 뭐 이런 데서도 다 라이브로 같이. 하겠다 네. 그렇게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2024 대선 특별 방송 목요일 27일인가요? 네. 네. 27일 27일입니다. 서부 시간 저녁 8시, LA 시간 저녁 6시. 네. 6시. 저희 라디오 코리아 1540 이브닝 뉴스에서도 대선 특별 방송을 합니다. 많은 네. 청취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이든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토론 잘한다. 오. 바이든 그동안에 인지력 문제 막 그 지적하다가 토론을 잘하는 갑자기. 사람이다. 그걸 아, 그래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제 좀 태세 전환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도 전략 전략인 것 아닐까요? 같아요. 예.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진짜 인지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얕보면은 오히려 더 큰 네. 코를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정말 잘하실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좀 밑밥을 깔아 놓을 수도 있죠. 그쵸. 잘한다고 해놔야 나중에 진짜 잘했을 때 그걸 정말 잘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 야, 얘 못할 거야. 네, 이러면 하는 대로 잘하시네요. 엄청 잘하면.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한번 이거 뭐지 이랬던 것 같거든요. 국정연설 때. 네.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국정연설 얘기 잘했는데 그때 사실 우리들도 다 걱정을 좀 했었잖아요. 쓰러지면 어떡하나. 잘할까. 네. 근데 사실 잘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칭찬을 그쵸. 좀 의외로 생각보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맞죠. 이런 얘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미리 그쵸. 선게 아닌가. 저는 조금 조마조마했던 게 뭐 킬라그램도 저기 래퍼고 예. 여기 다 방송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톤이 올라가면 뭐 복식호흡을 하든 어쨌든 간에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올라가죠. 쓰러지실까봐. 진짜로 건강상 왜냐면 쓰러지실까 그날 봐. 유독 좀 목소리 톤을 높이셨어요. 네. 좀 힘줘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장시간.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잘했고 어쨌든 국정연설 때 조금 잠식시켰죠. 그 그쵸. 인지력 논란을. 그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바이든하고 이번에 토론을 하는 건 이제 총 3번째예요. 네. 이미 지난번 2020년 때 2번 했고 2020년 이번이 때. 3번째인데 이제 과연 누가 이길까? 근데 이번 토론은 그 과거 토론들하고 이게 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전에는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하고 민주당 그 네. 전국위원회가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열었는데 공화당이 지금 보이콧한 상태예요.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 왜냐하면은 너무 그동안 토론이 진행자들이 좌편향이었다 이런 걸 지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양측 캠페인이 아. 합의해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얘기할 때
방해를 못하게 막았어요. 마이크를 끈대요. 그렇죠. 예를 예. 들면 트럼프가 말할 때 바이든 걸 끄고 아, 그거 그대로 바이든이 말할 때 됐군요. 트럼프가 끄고. 아니 지난번에는 진짜 그래서 싸움처럼 이렇게 막 계속 서로 같이 말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난- 꺼버려야 돼요. 예. 사실 지난번에 맞아요, 트럼프가 맞아요. 방해를 많이 하긴 했어요. 솔직히 그쵸. 이건 객관적으로 끼어들 누가 봐도 많이 너무 치고 많이 들어왔어가지고 한번 네. 얘기를 나왔죠. 너무 많이 이렇게 방해를 한다, 인터럽트를 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좀 가만히 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결국 끝나고 나면은 누가 이렇게 좀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트럼프 지지자, 바이든 지지자들은 결심을 했겠지만 중도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진행 그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관건은 그거라고 봐요. 일단 요번에 물도 한 병밖에 안 준답니다. 네, 한병 준대요. 물도 네. 한 병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팬하고 그냥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번은 정말 마라톤 형식인 것 같거든요. 정말 누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나 봐라. 이런 거를 좀 CNN이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럴 수도 그리고 있죠. 여기서 정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에서 차이가 나면 그쪽으로 아마 중도파가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까지 논란이 그 인지력 논란이 네. 많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할 것 같고 그죠. 지난주에 킬라그램께서 짚으셨지만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좀 이런 가림막을 쳐놓은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 지금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좀 인플레이션 이슈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무래도 좀 인지 능력은 아무래도 논란이 좀 덜했으니 그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그게 좀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생각이 너무 드네요. 좋으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주영 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준비를 되게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뭐 지난주부터 그래서 아주 시험 공부하듯이 네, 시험 그냥 공부하듯이 뭐 한다고 예, 하니까 캠프 데이비드 같이 공부한대요. 그래도 잘 해내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킬라는 저도 뭐 비슷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결국 저는 뭐 결론을 먼저 처음에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도 바이든이 뭐 저번 국방 연설 때처럼 국정연설. 막 이렇게 국정 연설 때처럼 그렇게 뭔가 포커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네. 그것들이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진짜 트럼프 시간이 쪽으로 길어지면 좀 어떻게 될지 흘러가지 모르겠어요. 않을까. 그렇죠. 그게 네.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체력전이 네. 되니까 이게 지금 네. 국정연설 때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며칠 네. 동안. 그쵸. 근데 이번에도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속 있단 준비 말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볼 한다니까. 때도 네. 뭐 그 기대보다 조 바이든이 좀 잘하지 잘할 것 않을까 난 같죠. 그런 사실 생각이 그리고 왜냐면 왠지 준비가 그냥 중요해요, 느껴져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사람들이 게. 너무 이렇게 인지력 문제를 그것도 하니까 좀 그거 보시면 때문에 노리고 재밌을 것 있을 것 같은 같아요. 게 예. 그 한 병의 물을 얼마나 누가 많이 먹느냐도 진짜로 얼마나 진짜로. 잘 나눠서 왜냐하면은 저희도 여기 물이 배분을. 있지만 그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체력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두 분은 굉장히 긴장을 극도로 한 상태에서 올라갈 것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을 또 누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90분간 진행되고 광고를 2번 하는데 뭐 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목이 잠길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제 그렇죠. 마시는데 나는 예전에 그거 재고 있어야지.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에 너무 물을 많이 마셔서 물 먹는 하마라는 별명까지 오. 있었거든요. 그 대선 지금 부통령 후보로도 그렇게 네. 거론되고 있는데 회견 중에 계속 물 마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90분이면 준비 잘한 사람이 이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고 기대되네요. 라디오 네. 코리아에서는 그거 이제 실시간 네. 그 저녁 이브닝 뉴스 때 다시 한번 청취할 말씀드리면 수가 있죠. 2024 대선 토론회 라디오 코리아 특별 방송 오는 목요일이죠. 이 27일 저녁 6시 네. AM 1540 이브닝 뉴스에서 방송됩니다. 많은 네.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스폴리틱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킬라의 인싸 아메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학교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존재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죠. 그렇죠. 네. 요즘에 teacher shortage 즉 선생님들이 부족한 그런 것 현상이 같아요. 일어나고 진짜 있다고 그걸 느껴요. 예.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 부모들은 많이 주셨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직접적으로 느끼고 예, 계신가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교사들이 학부모니까.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네. 그래서 그 반을 이렇게 합치고 이런 케이스가 좀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요즘에 그러면 한 반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30명? 30명? 아, 또 그리고 많이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을. 네. 네. 교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떠났대요. 네, 특히 맞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이 떠났다고 들었어요, 저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코로나19 전 대비 미국의 선생님들이 56만 7천 명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5만 6천 명이 아니라 56만 7천 56만 명이요. 7천 명이더라고요. 와. 저도 이걸 몇 번 세봤습니다. 뭐 동네 하나가 56만 7천 사라졌네요.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뭐 끊임없이 바뀌는 정책부터 이 선생님들의 워라벨 그리고 일의 강도 때문에 이렇게 네. 많은 선생님들이 일을 그만뒀다고도 하는데요. 야.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extremely low pay 지금 헤드라인 보이시죠? 임금이 너무 낮다. 임금이 너무 낮은 게 이 연봉이 너무 낮은 게 바로 이 선생님들 잡을 떠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이 초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 지금 3만 달러 정도라고 3만 달러요? 하는데요. 이게 네, 세금 요즘- 전이잖아요. 네, 요즘 물가에서는 세금 사실 전이지. 생존하기가 어려운 아. 금액인 거죠. 네. 3만 달러면은 네. 가주에서 못 살죠. 네, 못 살죠. 그런데 네. 이 선생님들의 연봉을 실제로 찾아보면은요. 뭐 어떻게 나오지? 14K to 60K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머. 그럼 지금 14K2. 한 달에 거의 1,000불씩 받는다는 거야? 그 말이 안 파츠- 되잖아요. 파츠타임 사실. 교사들 얘기하는 그럴 거 수도 아닌가요? 있죠. 네. 네네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그렇게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미스터 아터. 이 선생님들은 미스터이 붙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유타에서 최고의 선생님 상을 2021년도에 받았던 분인데 유타주. 혼자의 연봉만으로는 사실 생계가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죠. 와이프분이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이 높은 번다. 연봉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생활을 하고 있지 사실 본인 혼자였으면 절대로 생활조차가 불가능한 연봉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2026년도부터는 그래서 메리랜드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최소 연봉을 6만 달러로 잡는 정책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요즘 해야겠네요, 정말. 어떤가요? 그 지금 저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니 네.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게 느껴져서 학교들이 막 합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맞아요. 요새. 학생들도 진짜예요. 줄고 있죠, 많이. 예, 학생들도 줄고 있다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란 합니다. 직업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힘들다고 제 이제 주변에 진짜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 이거는 사실 네. 한국에서도 좀 교권이 교사 무너졌죠. 쪽으로 얘기가 굉장히 그쵸. 되게 많았었죠. 다르다고 하더라고 한국이랑. 네네. 그쵸. 아니 방금 되게 제가 힘들대요. 계산을 해봤어요. 네.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3만 달러가 연봉이래잖아요. 지금 초봉이. 그래서 12로 나눠봤어요. 12달이니까요. 네. 아니 2,500달러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음. 2,500달러면은 세금을 띄워야죠 또 거기. 아니 이거 원베드 렌트비보다 적게 받네. 여기서 한인타운엔 못 살지. 못 못 살죠. 살지. 아니 한인타운은 못 이거 살지. 아니 요즘 2,500이면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타주 렌트비뿐만 가야죠, 아니라 타주. 뭐 생활비도 들고. 네.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거의 야. 엄마 아빠랑 살아야죠, 같이 그냥.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한국이랑 좀 차이 나는 직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선생님 하면 되게 좋은 직업으로 그렇죠. 돈도- 분위기 자체가 네, 이 돈도 괜찮게 교사와 벌고. 프로페서 예. 이런 분들을 더 그쵸. 쳐주는 게 있죠, 맞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간호사 이런 분들이 돈을 또 많이 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예. 돈을 많이 못 저는 버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그 좀 연봉 나는 얘기를 것 해서 그러는데 한국이랑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소방관. 음? 야 여기는 소방관이 소방관 연봉이 많이 벌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는 잘 벌죠. 근데 여기는 그리고 영웅으로 우대해 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매형 그러니까 사촌 누나 남편분께서 소방관이시거든요. 그래요? 한국에서요. 네. 네. 근데요. 지금은 이제 직위가 어느 정도 중간 라인이라서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네. 안 나는데 그래도 박봉이고 아. 이게 뭐 지금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으면 그 얘기를 하던데요. 그 소방 방호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진짜로? 경우가 있었다. 그건 좀 심하다. 아 근데 그건 한국이 심했다, 그랬다는데요. 진짜. 네, 저도 이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아요. 소방관들이 이제 계속 물려받는 이런 물품들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사고가 일어나서 어. 이제 순직하시는 한국에서. 분들도 계시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는. 영웅으로 여기서는 그렇진 사실 않은 것 같아요. 최고 예. 영웅 중에 한 네. 명으로 이렇게 소방관을 어. 많이 하잖아요. 뉴욕도 네. 9.11 터졌을 때 소방관들이 영웅으로 이렇게 많이 추앙받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나 음. 선생님들이 조금 더 그런 것 영웅적으로 같아요. 쳐지는 것 같은데 저희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네.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그 한국은 유교 문화가 깔려 있어서 그런 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보면은 선생님은 하늘 같은 그런 분이라고 거를 얘기하지 그렇게 않습니까? 얘기하죠. 요즘에 좀 교권이 무너져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정말 끽소리 못했죠. 저희 때는 옛날엔 좀 심했죠. 특히 군사 정권 때는 그쵸. 그 군사 정권이요. 저는 어느 시대 얘기하시는
저는 그걸 좀 거쳤거든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 그러니까 옛날 교사들은 일부는 진짜 거의 깡패 수준으로 이렇게 좀 영화 보면은 다또 알잖아요. 김두한 그 시절. 질문도 제대로 못 하겠다니까. 뭐 진짜 시라소니? 옛날에 네. 옛날에는 근데 그런데 저게- 근데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현상이 제가 학창 시절 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굉장히 체벌이 심했어요. 아, 체벌 심했어요. 많이 때렸잖아요. 네. 빠따를 쳐도 네. 아 이런 표현이 괜찮나요? 빠따. 네. 아, 옛날엔 그게 흔했지. 흔했죠. 흔했지. 근데- 에브리데이였어 사실. 근데 그런 그거를 대들지 않았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네. 사실 그쵸. 요즘은 아니, 대들면은 끝나는 거지. 맞아. 아, 그걸로. 그렇죠. 그걸로 그럼 이제 또 더 맞아요. 박살나고. 네. 요즘은 근데 분위기가 좀 많이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바뀌었죠. 뉴스 보니까. 왜냐면 이제 다 요즘에는- 찍으니까. 맞아요. 핸드폰으로 네. 다 찍기도 하고 네. 오히려 요즘엔 학생들이 더 그는- 의기양양하고 맞아요. 너무 좀 선생님들을 싸가지 없게 폭행하는 나오고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좀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네.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SNS랑 틱톡 릴스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그쵸. 하면서 선생님들을 놀려먹는 문화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불쌍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선생님들 그렇죠. 중에.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사실 원래부터 미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부터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존중을 받는 직업은 아니기도 했는데 그렇죠. 많이 그것도 저는- 놀린다고 문화 자체가. 네 그렇다고, 맞아요. 그것도 학생들이. 이유가 클 것 같아요. 돈도 네. 못 받는데 뭐 그쵸. 존중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떤 예. 이유로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냥 학생들을 그렇죠. 가르치겠다는 의무감? 음. 진짜 그 정도만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네, 진짜 그러게요. 일을 할 수 사실 있어요. 그게 예, 봉사자가 학생들- 아닌데. 학생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학생들은 사실 학생 수가 좀 적어야 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한 반에 70몇 명이었거든요. 73 집중이 안 되는데. 네. 조선시대라는 말이 좀 와닿긴 하네요. 네. 옛날에 진짜 그랬다니까. 70 몇 명. 70몇 명. 오. 73명이었어. 내가 기억이 나. 한복 입고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한복이요. 73명인데 근데 하여튼 그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 배우는데도 서당. 그 서당이 서당이요. 네. 그러니까 서당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 네, 집중을 못 그렇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사실 학생이 많아지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좀 공개하긴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운동 좋아하고 네. 뭐 일진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그랬는데 제 인생이 바뀐 게 운동 좋아하는 것도 좋은 학생이지.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그분도 안 씌었네요. 제가 실명 거론은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분이시네요. 안 선생님. 그분께서 어땠냐면 제가 왜냐하면 예체능이었어요. 음악을 네, 하고 네,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는 그 그 클래식 음악을 하고 음악했죠. 있어서 근데 그분이 그 제가 가세가 기우는 걸 보고 너 혹시 방학에 오. 내가 나올 테니까 같이 공부해 보지 않을래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방학 때 누가 선생님이 나와요 보충서. 그죠.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영어와 수학을 따로 야. 가회비도 안 받고 와. 진짜 와. 그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진짜 모두 스승이네. 진짜 스승. 진짜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을 할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쵸. 거예요. 진짜 이 정도의 열정이 없는 저는 분이면은 아직도 그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그러겠네요. 예. 평생 은사죠. 예. 네, 한번 뭐- 영상 편지 한번 선생님 그분이 볼 수 있으니까. 아니 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때 코 흘리기의 학생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아 그분이 근데 되게 존경스러운 아이, 선생님이네요. 그럼요. 그렇게 정말요. 자기가 제 그냥 그 인생이 헌신이 느껴지잖아요. 따로 이렇게 과외비 받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또 따로 가르치고 이런 분들은 연봉을 네. 훨씬 더 잘 받으셔야 그러니까. 될 텐데. 제 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 제 사람의 인생이. 인생을 바꾸신 분. 근데 저렇게 지금 멋지십니다. 교사들이 박해받는 이건 박해받는 시대라고 그렇죠. 봐.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요즘 진짜 나서는 너무 거죠. 심하네요. 네. 예. 그래서 네. 뭐 그런 선생님이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 몰라. 지금 그러니까. 돈이 못 3만 받고 있다는 거죠. 3만 달러 너무하다. 네. 또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스쿨 슈팅 이런 아.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맞네요. 예전에는 좀 학교에서 일한다는 게 되게 안전하고 애들이랑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안전한 직업도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안전한 직업도 아니고 워라밸도 없다고 하고 연봉도 크게 사고도 낮고 많이 나니까. 존중도 받지 못하는 지금 직업이 되어버린 게 바로 정말 선생님이란 직업이라는 막말로 거죠. 3D 네. 업종이네요. 그래서 지금 네.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진짜 수많은 뭐 LA 카운티 혹은 미국에 계신 선생님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연봉이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야, 쪽으로는 그러니까. 제발. 네, 에듀케이션에 뭐 돈을 더 쓴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연봉을 더 줘가지고 맞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할 수도 있지 그분의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교육열 때문에 정말 네. 한 사람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미래에 선생님이 없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뭐 AI가 선생님을 또 이제? 네, 대체하게 될까요? 네,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정말 말세네요. 네. 이번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아이템 이 미국인들의 네. 휴가와 여행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 전 맞아요. 조금 놀랬어요. 아, 이거 저는 보고 항상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미국이 진짜요? 휴일이 세계에서 제일 적다고 네. 그래요. 그 전에 한번 뭐요? 뉴스 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보니까 엔터테이너니까.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가장 휴가를 많이 가고 그쵸. 가장 많이 쉬고 이미지는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저도. 저도 오기 전에 이미지는 미국에. 그랬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이 익스피디아에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은 저희가 베케이션 데이도 가장 짧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 베케이션 데이마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한국이 빠졌나요? 네, 그러게요. 한국에서도 한국이 빠졌나요? 되게 한국이- 문화가 비슷한데 사실 못 그러니까요. 놀러 가고 한국이 그렇게 아마 생각이 휴일 드는데. 공휴일은 미국보다 많지 않나? 미국이 공휴일이 공휴일이 더 없어. 많아요. 네, 그리고 공휴일도 없어서. 약간 제가 한국에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한국은 그래도 쉬는 그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특이한 게 조금 더 돈을 벌려고 아, 하는 그 그런 건 분위기가 있어. 훨씬 커요. 그리고 그 그렇군요. 휴가를 안 가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또 원하는 네. 사람들이 있죠. 그런 그래서 것들이 있구나.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이 제가 너무 많아서 미국 와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타인종이에요, 한인이에요. 미국 전체적으로. 미국 미국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익스피디아에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의 미국인이 이런 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쉬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대충 11일에서 12일 정도의 베케이션 데이가 1년의 전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 그렇네요. 직장이네. 네, 따져 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거의 뭐 다른 나라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베케이션 데이가 평균적 1년에 한 달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제일 휴가 네. 긴 걸로 좀 프랑스로 알고 있어요. 가자. 네, 프랑스와 홍콩, 일본 이렇게 세 군데가 평균 네. 휴가가 가장 길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네, 네, 프랑스는 일본도. 가면은 느껴져요. 휴가가 긴 게. 왜냐하면 와. 제가 사람들이- 여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빌보드가 강아지들 막 버리지 말라고. 근데 그 아. 강아지를 버리는 게 휴가 가면 버린대요. 귀찮다고. 그래서 그 강아지 빌보드가 그렇게 많더라고. 막 버리지 말라고. 아이고, 그래서 난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그렇게 길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네. 놀러 가니까 그렇죠. 강아지를 챙겨줄 한 달 동안 챙겨줄 사람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막 와, 길거 그건 좀 많이 또 버린다고 그러더라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네요. 네. 휴가가 길면. 야, 네. 라디오 코리아 주사일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지 몰랐네요. 라디오 저도 그 코리아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그렇게 휴가를 떠나지 못한다고 하지만 네, 저희 회사를 막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진짜. 회사분들 보면은 여행도 잘 가시고 맞아요. 휴가도 잘 가시고 하더라고요. 하루를 쉴 더 때 쉬게 쉬니까 해주는. 네. 주말을 끼면은 네. 그게 휴가인 네, 거죠. 이게 아, 왜냐하면 법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고 말고를 떠나서 그쵸. 이분들이 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일단 대부분의 설문조사 응답자가 죄책감이 죄책감이요? 이유라고. 오. 죄책감 때문에 네, 휴가 이제 못 간다. 이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나 혼자 이제 놀러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 이 가장 높게 투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뜻은 여기서는 그렇게 죄책감이 좀 안 들게 옆에서 좀 그런가 다녀와라 봐요. 하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죄책감. 눈치를 약간 많이 한국 보는 거. 같네. 눈치.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처럼 바뀌었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눈치, 들었어요. 눈치 보는 건데. 이게 어렸을 때는 저는 미국에서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맞아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예전엔 있지 그런 게 이러고 없는데. 한국에서는 뭐 휴가 가고 휴식하고 눈치 진짜 뭐 하는 많이 거 봤어요, 눈치 보고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미국이 완전 어. 비슷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눈치를 본다. 네, 미국에서. 눈치를 아니면 본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네. 것처럼 가져가서 일하는 건 아닐까요? 아, 몰래.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 몰래 베케이션, 허쉬 베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허쉬 베케이션 하는 것 이제 같아요. 리모트 워크를 하면서 몰래 휴양지에 놀러 가서 이제 할 일 다 하고 놀고 할 일 다 하고 놀고 이런 걸 얘기한 건데 그것도 베케이션 데이를 쓰기가 그죠? 부담스럽다는 그러니까 그냥 연결돼 있는 이제 것 같긴 회사의 해요.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일 것 같고 내가 베케이션을 하긴 다녀온다는 놀러 거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런 네. 개념이 있네요. 그죠, 그죠, 네. 그죠, 그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여행. 재택근무하면 모르잖아요. 여행 그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일하는 네. 그런 맞아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네, 딱 그래서 줄어드는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죄책감 때문에 회사에다 숨기고 몰래 여행을 떠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또 약 19%의 응답자는 이 길게 여행을 내년에 가기 위해서 롤오버로 롤오버 하는 아껴놨다가 사람도 있어. 모으는 결국 거죠. 떠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 못 가요? 네, 그때 또 결국 바빠져가지고. 모아서 왜냐하면 아, 또 모아서 금전적인 가야지. 문제도 요즘 아, 심각하고 아, 맞아요. 경제가 좀 비싸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놀러 가는 걸 꿈도 못 꾸는 사람들도 네. 있고 할 일이 너무 많다. 회사 분위기상 가지 못함. 휴가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렇군요. 호캉스 예전에 호캉스 많이 그래서 가지 않았나? 그냥 호텔. 가까운데 호텔. 아, 돌았어요. 돌았어요. 무슨 어느 집은 호캉스 안 됩니다. 네. 모든 것이 왠지 인플레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네. 또 느껴지기도 그런 것 하는데요. 같아요. 네. 네, 아무리 회사에서 쉬더라도 여행을 가는 것까지가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게 또 큰 이유 중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오늘의 아이템들은 여기까지. 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홍일입니다. 오늘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예. 그리고 안홍일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빨간 드레스를 이렇게 오늘 입고 핑크 있어요. 핑크. 야, 핑크 누구는 드레스. 소개를 안 해주질 않나, 누구는 남의 소개를 내가 하질 않나. 네, 오늘 그래요. 네. 다들 지쳐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 더워서 오늘 날씨가. 마지막 소개까지 이제 잘 달려오셨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첫 번째 소식부터 오늘 이야기 드릴게요. 세계적인 팝스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좀 저스틴 이슈가 팀버레이크. 됐죠. 네, 예, 봤어요. 저스틴 네.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 소식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쵸.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네. 이 아메리칸 호텔 여기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 뒤에 약 밤 12시 37분경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네. 알려졌죠. 그 경찰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눈이 충혈이 되게 심했고 유리알 같았고 뭐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주의력이 떨어졌고 말이 느렸고 걸음이 불안정했고 뭐 이런 음주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네.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팀버레이크는 현장에서 마티니 한 잔만 마셨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주말이었어요.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김호중 사건하고도 비슷하네요. 시카고 약간 공연을 비슷한- 강행을 했구나. 네, 그 콘서트 했어요. 아니 왜냐면 음주운전 체포돼가지고 첫 마디가 나 씨 공연해야 되는데 이걸 걱정했대요. 맞아요. 근데 거의 그 공연을 근데 한 아무래도 거네. 김호중이네. 공연 계약금이 크게 걸려 있나 봐요 가수들은. 그죠. 만약에 그걸 그쵸, 갑자기 아시죠? 취소한다면은 개박살 나겠죠. 네. 그 보험. 왔던 장소부터 아. 티켓들은 전부 다 돌려줘야 되고 네. 관객들 그게 마이너스가 그냥 받은 돈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거에 배가 되는 돈으로 아, 훨씬 더 위약금이. 보상을 해야 위약금이죠. 되죠. 정말 근데 위약금이 많군요.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했어요 주말에.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네. 콘서트를 하고 진행이 되는 동안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과나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전혀 안 하지 했어요? 공연 중에? 않고 그냥 뭐 여러분을 사랑한다 뭐 이런 약간 멘트들만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그 호텔을 떠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시는 걸 봤다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네.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술까지 이렇게 마시고 있었대요. 그냥 보이는 마티니 대로 한 잔이 아니네. 보이는 대로 내가 산 술은 보이는 마티니 대로. 한 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내가 먹는 건 내 거 그것까지는 한 잔. 계산을 안 하는 거고. 그 미국 말에 그런 게 있죠. 이제 술 주정뱅이 보고 drink like fish라고 하죠. 아, 그래요? 붕어처럼 그냥 막 네, 마시다. 그냥 물고기처럼 물 마시는 것처럼 술을 먹는다. 계속. 그렇게 먹었네요. 숨 쉬듯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거 먹으니까 이제 그분이 그랬대요. 저스틴 그거 내 술이니까 달라고. 다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터뷰에서 자기는 한 잔만 마셨다라고 근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대요. 다른 뉴스 하나 봤는데 네. 그 호텔 직원이 네.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한테. 여기 계셨으니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만 마시라고 하고 차 운전하지 말라 이거까지 봤는데 차 타고 운전하는 걸 보고서 네.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중간에 한번 막았대나? 그런데도 근데 또 타고 갔대나? 그럼 많이 취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중요하고 다행인 거는 네, 팀벌레이크가 만취 상태여서 운전을 했는데 네. 아무도 안 다쳤어요. 네, 다행인 맞아. 거죠. 맞아요. 정말 천만- 다행인 천만 본인도 다행인 다치지 거죠. 않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음주운전이 제일 무서운 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말 그죠. 무고한 시민들이 그거죠. 다치는 게 가장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리고 특히 술 취하면은 네. 그 뭐라 그러죠? 동시 부르기가 또 동시. 대리운전. 싫다만 대리운전을 부르기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아니, 있더라고요. 있대요. 예, 또. 그런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왜 자기의 즐거움을 갖다가 남의 불행으로 만드는지 전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게 정말- 술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시면 운전 안 해야지 생각하다가
두 잔 세 잔 마시면은 그때부터 난 할 수 있는데 이런 오히려 생각으로 이 자신감들이. 뇌가 약간 바뀐대요. 나락으로 맞아요.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자신감이 막 이렇게 그쵸. 갑자기 생기는 네. 건데 그래서 운전을 그래도 하시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아니, 절대 하면 안 큰일 이 나죠. 정도면 돈도 많은 사람인데 왜 그 그렇죠. 택시 안 타고 왜 그러는지 난 이해도 안 가고 맞아요. 조금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저스틴 경우는 팀벌레이크. 음주를 한 상태에서 옆자리에만 타고 근데- 있어도 막 아. 졸고 힘든데 그럼요. 이게 비판이 많은 게 대부분이 얘는 평상시에 음주운전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는 말이 항상 안 걸리다가 이번에는 걸렸다. 걸린 그 거다. 경찰이 몰라봤대.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누구야 몰랐대요. 몰랐대요. 네. 몰랐대요. 근데 알았다면은 어리신가? 봐줬을 수 봐줬을 있었다는 수 거 아니에요. 있죠. 뭐 돈이라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네. 이렇게 많이 건네줬으면. 그래서 팀벌레이크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맞아요.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몰라봐가지고, 술을 경찰이. 많이 마셔서 그 수년 전부터 음주 문제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알코올 이야기들이 중독이 좀 있나? 주변에서 아니, 많이 근데 뭐 들리기도 하고요. 돈이 네. 없는 것도 아니고 대리운전 저희가 한국 대리운전 기사님들 한 분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이거? 아니 그리고 나는 미국 이해를- 사람들도 대리운전 미국도 있나요? 대리운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있겠죠. 있는 건 둘째치고요. 저스틴 팀벌레이크 정도 되면 기사가 있을 수 매니저가 맞아. 얼마나 많 아니 개인으로 고용할 수도 있겠다. 그럼, 술 마시고 맨날 나 데려다 줘 할 수도 있겠다. 내가 보니까 로드 매니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연예인들이 너무 뜨고 그러면 몰래 이렇게 나오고 싶은 게 그런 심리가 아, 그럴 수 있나 있죠. 봐요. 네, 그냥 다 아. 그 측근들이 하도 따라다니니까 그거 그죠. 없이 자유롭고 싶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돈은 다 아껴도 택시비나 아, 이런 그건 돈은 아끼지 아끼지 말라고 말자라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생각이 그죠, 있기 그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네. 때문에 사람 그거는 인생이 한 번에 안전하게 가야죠. 망가지니까. 맞아요. 그냥 아예 더 마시질 않든가. 맞아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말티니 한 잔만 마셨으면 괜찮았겠지. 그럼 멀쩡했겠죠. 근데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네. 가족들도 상처를 맞아요. 입는 다- 거고요.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맞습니다. 평생 상처로 남고 죄책감은 어떻게 할 거면 네. 자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맞아요. 여기 음주운전. 그 엄마 단체가 있어요. 네. 그 Mothers Against Drunk 오. Drink and Driving.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자녀들을 잃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이런 슬픕니다. 거 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네. 게 그 기사에서 봤는데 주말에 DUI 그 검문 여기 웨스턴 쪽에서 하는데 오후 5시부터 한대요. 요즘에 대낮이잖아요. 그래요? 거의 오후 네. 5시면은. 네. 그죠. 5시, 6시부터 그 DUI의 약물 뭐 이렇게 보시는 분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검사를 와. 많이 그러니까 한다고 체크포인트 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체크포인트 해가지고 그게 주말에 이제 집중 단속을 특히 한인타운에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뭐 그게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술을 마시려면 그냥 택시를 타고 그리고 나가셔야 된다는 그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피해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쵸. 웨스턴이나 어디서 뭘 DUI를 한다 피해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아니, 그러시던데. 좋은 정보고 우리 한인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그쵸. 중요하죠. 음주운전 해야 하지 될 말자라고 그런 얘기하는 정보예요. 거예요. 웨스턴만 네. 피해서 돌아가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주변에 다 깔리거든요 경찰이. 맞아요, 맞아요. 네. 웬만하면 그냥 안 마시고 사는 게 편하긴 해요. 그냥 네. 집에서 맞아요. 마시든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그 마실 것 같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네. 있으면 그냥 택시 네. 타고 알겠습니다. 그 맞아요. 마누라는 나가시는 게. 열받아가지고 염색했던데 제시카 빌은. 맞아요. 그것도 피플지에 딱 나왔더라고요. 또. 맞아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아, 역사상 최고의 네. 외야수 윌리 메이스 별세 소식입니다. 네. 레전드죠. 네. 레전드죠. 저는 사실 이렇게 아주 잘 알지는 못해요. 미국 네, 야구. 예. 하지만 오늘 좀 중요한 소식이라서 준비를 네. 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주루 3박자를 두루 갖춰서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외야수로 네. 꼽히는 윌리 메이스가 93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거예요. 호타 준족이라고 하죠. 네. 잘 치고 잘 달리고. 어.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외야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가 빠르면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셨던 레전드였죠. 그렇죠. 그래서 오. 1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그렇죠. 수상했대요. 네. 수비가. 뭐 아, 12년. 유일무이한 레전드였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그 명예의 전당에 또 입회했잖아요. 네. 입회한 메이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고요. 그레그 존슨 자이언츠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진정한 전설을 잃었다라면서 그는 영원히 기억되고 깊이 그리워질 영감이자 영웅이었다 하면서 예. 고인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잊혀지지 잃은 게 아니죠. 사실 뭐 저희 우리의 기억에 가슴 남아 속에 있는 별이 되었습니다. 레전드. 그리고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는 흑인 리그에서 뛰었어요. 네. 네그로 맞아요.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메이저 리그에서 아. 그 제키 로빈슨이 LA 다저스 통해서 그
벽을 허물지 어.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이제 가면서 맹활약을 이어갔죠. 그때는 네. 흑인과 백인이 따로 MLB에서 있어요. 굉장히 차별을 많이 네. 받았어요. 그랬을 것 메이저리그에서. 같아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사실 설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이분 같은 오. 경우에는 굉장한 전설로 남았죠.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뭐 네. 베이브 루스나 이런 백인들만 뛰었을 때 맞아요. 그런 기록들은 별표를 옆에 넣어야 된다고 흑인들이 안 뛰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맞네요. 이 또 한국 전쟁에도 참전하셨다고 얘기를 또 들었는데. 한국 맞아요. 네. 그래서 메이스는 통산 타율 0.301 사실 3할, 뭔지 잘 3할 1리, 3할 1리. 3할이 3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열 번 공 중 세 번. 10개가 날아오면 그중에 3번은 친다. 아. 근데 그게 어려워요. 네. 오. 시속 뭐 보통 이제 킬로미터로 따지면 쉽게 뭐 한국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킬로미터로 따지면 보통 한 구속이 145km에서 150km 정도 되는 공이 날아온다고 봤을 때 장난이 아니네요. 그게 진짜. 보기도 잘-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번 안 중에 보일 것 3번 같아요. 치면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쳐봤거든요. 그 네. 돈 내고 치는 거 있잖아요. 어. 근데 기계로. 그게 속도를 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속도를 좀 높게 하면 한 개도 못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거는 네.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00km가 맥시멈일 거예요. 거기 야구 맞아요. 이런 치는 그럴 거는. 거예요. 네. 근데 100km도 그렇게 치기 넘어간다. 어려운데. 와 대단해요. 주영 씨 여기 다저스 경기 한 번도 안 가봤나 보다. 아니 가봤어요. 가봤어요? 경기는 많이 갔는데 핫도그만 먹고 그치, 맥주 즐기러 먹고 가는 거지 그 여유를. 근데 지금 굉장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네. 23년 선수 생활을 했는데 타율이 3할 1, 2, 그건 대단한 거예요. 홈런이 예. 660개. 660개, 네. 그리고 타점이 1909 뭐냐면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내가 이제 타자로 나갔을 때 네. 이제 공을 쳤어요. 그때 그럼 앞에 이제 주자. 선 주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홈을 밟으면 점수가 날 거 아닙니까? 어. 그게 차곡차곡 쌓인 게 지금 1909점이라는 와. 와. 23년간 오늘 정말 그리고 아까 10번 중 공부하네요. 3번이라고 그랬죠. 10번 중 3번 때렸고 그러니까. 출루는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볼넷으로 출루를 했으면 아마 4할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와. 이거 보세요. 도루가 뭐냐면 네. 이게 룰을 훔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루, 2루, 이제 3루. 1루에서 2루까지 막 달려갖고 룰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석에 들어서 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네. 그것도 339개.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그야말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고 레전드. 말 윌리 그대로 메이스는 지금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야구 얘기할 때. 말 그대로 호타준족. 네. 통산 홈런 6위, 타점 12위, 안타 1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야, 근데 네. 메이저리그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타점이 몇이요? 타점 12위. 12위. 이렇게 많이 쳤는데 12위야. 와, 메이저리그가 근데 저는 대단한 게 잘 그런 치시는 것도 분들 좀 너무 많아요. 그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 스테로이드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 메이저리그가. 아. 그때 홈런 막 73개 치고 베리 본즈가 그때 저기 마크 마크 맥과이어 맥과이어. 70개 그다음에 네. 뭐 저기 세미 소사 66개. 근데 네. 그게 다 약물에 의한 거라는 게 다 들통이 어. 나가지고 맞아요. 이 기록들이 그러니까 약물을 뺀 기록들이 그 이후에 막 누구였죠? 뉴욕 양키스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한 시즌 60개가 쳤어요. 그거에 대해서 재평가가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은 훨씬 더 성적이 좋을 수가 대단- 있었던 아, 거죠. 지금 하는 70년 거네요. 전인데요. 예. 거의. 그쵸. 대단한 네. 거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까 호타준족이라고 했는데 잘 친다고 했던 게 홈런이 660개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요. 진짜. 660개를 쳤다는 거는 이 사람은 진짜 잘 쳤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리그, 그러니까 신인왕 또 타고 두 차례 리그 최우수 선수 MVP 수상했고요. 24차례 올스타 선정, 그리고 12차례 골드글러브 수상의 이력을 말해주듯이 우리 타격, 수비, 주루에 모두 네. 능한 굉장한 스타였다. 그리고 그 네. 굉장한 메이저리그에서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을 타셨네요. 아, 네, 그렇군요. 신인상이 제일 저거 하죠? 그리고 왜냐면- 월드 시리즈 아마 MVP도 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하여튼 맹활약을 이어갔는데 저렇게 93세 장수까지 하셨네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예, 돌아가시긴 건강하게 하셨지만, 또 잘 93세. 사셨네요. 삼가 고인의 네. 명복을 네. 네, 빕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영예로운 소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영예롭네요. 삼가 조의를 표하겠고요. 저희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한 스타로 남아 계실 우리 네. 오늘 이렇게 윌리 메이스 마무리하도록 한번 영상 한번 어떻게 유튜브로 찾아서 보고 싶네요. 예. 네. 아, 좋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 라이프 스타일은 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서 원스팔러틱스의 원영석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27일 이 저녁 6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 토론회에 나섭니다.
뭐 박수 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자, 이에 맞춰서 저희 라디오 코리아도 이 특별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2024 대선 토론회 라디오 코리아 특별 방송 27일 저녁 6시 AM1540 이브닝 뉴스에서 방송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네,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26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7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